영화랑 연관. 아니 영화 속에서랑 너무 다르게 현대적이고 너무 멀끔하시죠? 네, 이 블링블링한 슈즈 보셨습니까? 오늘은 누구보다 멋있는 남자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자리에 앉아서 네, 여기 계신 이정재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꽉 채워주셨네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 CGV로 지금 바로 라이브로 생중계 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 뒤에 카메라를 보시고 인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시사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감동적이죠, 나름.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재밌는 토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선배님 말씀처럼 꽉 채워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영화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더 떨리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함께 재밌게 재밌는 좋은 소중한 시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은님. 네, 안녕하세요. 김노일입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작품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작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설레이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철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철입니다. 네, 이 멋있는 배우분들과 참 이분들을 이렇게 가진 고생을 시켜가며 이 영화를 완성했는데 지금도 아직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는 날이 드디어 왔는데 참 떨리고 아무쪼록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영화주간지 여러분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CGV 앞에서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말고도 카메라로 지켜보고 계시는 전국의 16개 다른 극장의 관객분들도 뜨거운 열기가 여기를 전해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이제 영화 너무 고생해서 찍으신 거 눈으로 보셨죠? 가슴으로 느끼셨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솔한 얘기 많이 해주실 텐데 앞에 와서 보면 카메라 플래시가 중간에 터지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잠깐 사진 촬영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끝에 포토타임을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좋으신가요? 네, 역시 대립군의 관객분들 그러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일단 여기 앉았습니다. 관객분들의 대립 관객으로서 궁금한 거부터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고생 많이 하고 찍어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네, 근데 그 고생하는 와중에서도 저는 이 영화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하면 정말 토우와 광해와 복수가 어떤 인물인지 들여다보는 그 치열한 눈빛 연기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하시면 박수. 세 사람이 다 되게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인데 그 눈빛이 부딪히고 변하고 또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면서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세 배우분이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얼굴과 표정이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얘기를 차례차례 좀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토우 역의 이정재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토우가 전투에 임하는 그런 이제 긴장 어린 눈빛도 그렇고
그렇고요. 여러 가지 표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연기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그 다른 대리꾼과 그 광해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을 겪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리꾼과 다르게 다시 강계에 있는 사람들 구하러 가야겠다. 광해를 보러 가야겠다고 결심을 할 때 짓는 표정이 사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그 사람 마음이 되게 어떤 건지 헤아리기가 힘든데도 어떤 결기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전혀 웃지 않았었다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놀랐던 게 나 안 웃었었는데 왜 약간 웃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아무리 기억을 해도 저때 제가 안 웃었는데라는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게 저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토의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은 이제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라보다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와 가족보다도 세자와 다른 시민들을 이제 위험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데 있어서 저도 되게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아무튼 감독님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여러 번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런 표정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편집실에서 딱 그 테이크를 골라서 쓰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뭘 그리 많이 찍나 이런 생각하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컷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많이 찍기로 유명하신가요, 감독님? 그렇진 않고요. 저는 그 장면이 웃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씁쓸해하게 뭔가 자기가 결국은 되게 생명을 위험에 무릅쓰고 걸어가야 되는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웃는다는 건 너무 그냥 폼지 않는 것 같고요. 웃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웃지는 않았으나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좀 뭔가 자신만의 표정이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토우가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자신만의 표정이 나오면서 그 어떤 결심의 순간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달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떨쳐내는 동시에 뭔가를 이렇게 네, 그렇죠. 뭔가 떨쳐내는 같은 느낌. 네.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들여다보였던 표정이라고 할까?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간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카메라를 잠깐 촬영하시는 거 제가 양해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에티켓이 넘치는 관객분들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아마 관객분들도 하나하나 기억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따 질문할 기회가 드릴 때 있으니까 그때 마이크를 드리면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광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엄청난 변화와 성장의 드라마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가 시작될 때 광해는 정말 저 사람이 세자란 말인가? 그쵸. 이런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끝날 때의 표정과 자세와 걸음걸이 같은 건 처음에 보였던 사람과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뒷부분보다는 초반에 좀 그렇게 왕세자다웠지 않은 모습, 네, 좀 저 용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좀 많이 표현해 드리려고 감독님이랑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현장에서보다 현장 촬영 준비하기 준비 과정에서 네, 선배님들이랑 같이 맞춰볼 때 사금톤도 뭐 썼다가 그냥 평상시 말투처럼 해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광해가 쟤는 정말 왕이랑 안 어울리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연습을 했고요. 뒷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객분들이 광해에게 몰입을 해주실 거라고 네, 믿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그래서 뒷부분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뒷부분보다는 좀 앞에 그런 나약하고 뭔가 좀 못난 네, 그런 모습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원래 모습과 많이 더 다른 그쵸, 거군요. 조금 있죠. 네. 조금 있는 거군요. 알아서 판단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그 곡수에 관해서는 세 인물이 가장 팽팽하게 감정을 대립할 때가 어떤 장면인지 다들 이제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 절벽 끝에서 곡수가 광해에게 칼을 들이미는데 그걸 토우가 말리니까 세 사람의 눈빛이 진짜 무슨 세 칼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되게 팽팽하게 맞서잖아요. 그때 되게 흔들리는 그 곡수의 표정 같은 게 정말 저 인물의 딜레마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장면에서 어떤 기분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직접으로 네. 이렇게 예, 네. 정말 날이 잘 서 있는 칼 세 자루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냥 제가 관객으로서 그리고 또 참여했던 배우로서 이렇게 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곡수가 토우에게 보내는 일종의 어떤 프로포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프로포즈가 또 개입이 되죠. 그 광해가 이제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곡수의 어떤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같은 일행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 한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모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 정도 아는 건데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곡수는 뭐 감동이라던가 거기서 어떤 뭐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정말 작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교감 같은 그런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칼을 내릴 수 있지 않았나 꼭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해석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세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프로포즈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님? 네, 삼각 구도라는 거는 모든 드라마에 아침 드라마부터 모든 드라마의 이제 또 기본적인 요소인데 여기서도 남자들끼리의 브로지만 브로맨스 맞지만 삼각 브로맨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곡수는 토우의 오른팔 같은 굉장히 따르는 형을 따르는 동생이자 서로 생사의 고비를 많이 넘어왔던 그런 참 동료인데 갑자기 여기서 광해라는 사실 낯선 사람이 끼어들면서 그 옛날과 달리 변해가고 자기 동료들을 좀 뭔가 등한시하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나를 좀 무의식적으로는 나를 뭔가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그런 섭섭함이 목소리도 컴플렉스가 많은 캐릭터라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더 솔직하고 형을 이렇게 믿고 따랐던 그런 존재인데 뭔가 이렇게 광해가 거기서 물론 높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뺏긴다는 것에서 되게 화가 나 있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 장면 제가 연출할 때의 느낌은 약간 뮤지컬에서 여러분 뮤지컬 좀 많이 보시죠? 네, 뮤지컬에서 세 명이 같이 노래 부를 때 가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명이 받아 노래 부르면 여기서 테너가 부르면 바리톤이 부르고 또 소프라노가 치고 들어오면서 같이 세 명이 부른 삼중창의 느낌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가 아니야 복수야 칼을 내려라 지금 노래하신 거죠? 네. 뮤지컬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뮤지컬 배우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CGV 스타 라이브 톡에서 감독님이 노래를 하셨습니다. 네. 영화 흥행의 눈이 잠깐 멀었나? 현장에서도 몇 번 불러주셨어요. 정말요? 근데 실제 그 현장에서도 삼중창이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요? 다들 이렇게 막 감정 잡고 있는데 옆에서 감독님이 노래를
노래를 즐겨 부르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되게 감동하지 않을까. 그것도 왕이라는 세자가 백성의 이름을 외워서 그것도 불러줄 때 어떤 느낌. 그게 아마 국수의 마음을 움직였나 싶습니다. 예, 그 되게 신락 같은 건데 그 교감, 그 뭔가 그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락 같은 것들이 곡수의 방향을 크게 튼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장면에 감동하신 분들 박수 한번.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드릴 질문은 감독님께 드릴 질문인데 일단 감독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나면 배우분들이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또 정말 딱 보고 있으면 같이 산을 넘고 같이 전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생이 몸으로 실감되는 3D 영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의 액션씬을 볼 때 저는 특히 첫 액션씬과 마지막 액션씬을 느낀 점이 이 영화가 그런 걸 볼거리로 소비를 하고 있다. 되게 의리의리한 스펙터클 전쟁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짜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투 장면 찍을 때 엄청 고생하셨겠다. 감독님이 그걸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여느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와 달랐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마라톤이라는 영화로 데뷔했었고, 네, 벌써 12년 전인데요. 좀 드라마 위주의 영화를 많이 찍었었고, 그래서 이런 액션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인데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진짜 액션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좀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액션은 이렇게 뭔가 짜여진 듯이 이렇게 찌르는 컷 하나 찍고 찔리는 컷 하나 찍고 그다음에 쓰러지는 컷을 찍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찍는 방식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싸움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면서 좀 생동감 있게 진짜 좀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그런 싸움을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해서 무술 감독님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연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럼요. 네, 배우들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에서 좀 고생스러웠는데 그 배우들이 또 연습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합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찍고 싶어서 네, 선배님들을 해내셨습니다. 와. 네. 네. 요거를 강하게 해서 네. 근데 대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칼을 직접 쌍칼이잖아요. 우리 이정규 배우가 하신 거 그걸 하시면서 실제로 검술에서 이렇게 좀 뭔가 각이 나오도록 많이 연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효열 씨도 활이라는 영화를 하셨는데 거기서 활은 하나도 안 쓰셨지만 이번 영화에서 정말 제대로 활의 어떤 자세가 나오도록 이렇게 쏠 때 이렇게 틀어서 쏘는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잘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감독님의 훌륭한 의도를 몸으로 따라준 배우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쌍칼과 활의 달인님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촬영 전날서부터 사람을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그냥 들들 보나요? 네. 촬영 전날 낮에부터 불러서 이제 액션 리허설 시키시고요. 촬영 없는 네. 날. 그래서 이제 몸을 벌써 하루 전날서부터 벌써 다 이제 풀게끔 이제 만드시고 또 그 사이에 또 감독님은 또 콘티 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바꾸시고. 그러고 나서 바꾼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현장에서 또 노래를 하시고 그러면 아주 독특한 연출력이시죠. 그렇군요. 네. 연습한 노래로 재미없잖아요. 공격은 뜻밖의 공격을 받아야 또 리액션도 나오고 또 좀 생동감 있지 않을까 해서 짜여진 대로 하는 액션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실감나는 액션이 탄생할 수 있었군요. 네. 활의 달인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그 대규모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규모 전투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가 한 100여 명이 막 뒤섞여서 싸우고 있어요. 제가 언제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는 저거 컷을 할 때까지 그
그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외로워. 별로 안 친한 뭐 외국이나 처음 뵙는 분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 CGV에 나올까요? 이런 의문으로 시작해서 예, 그 외로운 사투가 가장 저는 힘들었죠. 네, 우리가 배우가 집단으로 20명의 배우가 한꺼번에 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또 어딘가에 걸리기 때문에 또 싸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찍고 있지만 어쨌든 액션하면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디를 정확히 찍는지 배우분들이 모르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컷소리를 못 듣고 계속 싸우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 영화는 그렇지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션이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나오거나 전쟁이 주가 되는 그런 약간 임진왜란이 소재이긴 하지만 전쟁이 엄청나게 나오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실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전쟁 씬이 나올 때는 저희가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좀 강박관념 속에서 이 배우분들에게 좀 리얼 액션, 리얼한 모습을 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럼 배우분들이 대규모 액션씬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으시겠네요. 나오는 줄 몰라도 저기 나 나온다 이런 재미가 있겠군요. 저희도 같이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더 보면서 찾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저의 대립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의 한국 사회 이 관객분들과 함께 어떤 의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영화로 만드셨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임진왜란 때 이런 그 분조라고 광해가 임시 조정을 맡아서 했다는 거는 사실 잘 몰랐었고 또 심지어 대립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군역을 대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초고를 한 2, 3년 전에 받았을 때 그런 게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되게 현실에와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겠다. 예를 들어 그 광해가 아버지 대신 임시조정 분조를 맡아서 의병을 모으고 싸웠던 실제 기록은 당시 2,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많이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대립군이라는 거는 남의 삶을 대신 살고 굉장히 천박한 천한 일을 하면서 또 계약이라는 거에 얽혀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마치 요즘 우리 시대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면은 현 시대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또 사극이지만 현재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첫 삽을 떠봤습니다. 네, 그 삽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네 주역분들이 이 영화에서 각자 명장면과 명대사라고 꼽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배우님부터 큐 사인 주시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맞아요. 그렇죠. 호패주면서 토가 광해에게 이 장면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영화 초반에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 어떤 그런 출석부 부르는 장면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닌데 이제 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여기 있어라는 어떤 그런 장면이 초반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가 영화상에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자기가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했었지만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세자의 광해에게 이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광해와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금 그 현실이었는데 뒤에서 이제 다 장의 동료 곡수가 외국인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광해에게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호패를 띄워주는 장면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장면이 아주 의미가 꽤 많이 있는, 함축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토우의 진짜 이름과 가족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장면이군요.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게 두려워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골라주신 토우의 명대사가 토우가 마치 광해에게 어떤 성군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백성이 임금에게 저는 그래도 그 대사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영화를 선택할 때,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할 때, 혹은 이제 지금 역시 이제 개봉을 이제 바로 며칠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어쩔 때는 많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또 뭐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간간히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오늘 여기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두려움을 많이 가끔씩 이제 느끼실 텐데 그래도 참 두려워도 견뎌내야 한다라는 저 대사가 지금 저한테도 되게 좀 나에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대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앞으로 살면서 두려운 게 많아도 많이 견뎌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강혜 역의 여진구 배우님 뽑아준 명장면 명대사 보겠습니다. 큐 한번 해주세요. 예, 큐. 짠. 이 장면 어떤 장면이신지 장면인지 아십니까? 네, 아주 인상적인 춤. 그렇지, 덩실을 네, 춤을 추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꼽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장면이라기보다는요, 근데 좀 궁금했어요. 워낙 촬영할 때도 그렇고 전부터 걱정이 많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서 뽑아봤어요. 네, 워낙 광해한테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면서 또 그러니까 이 춤이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신이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어떠한 광해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요. 네, 많이 어려웠고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서 뽑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박수로 좀 표현해볼까요? 자꾸 이 영화의 어떤 숨은 장르가 뮤지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기 명대사를 꼽아주신 게 자네는 내 백성이고 싶은가 하고 묻는 그 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토우와 당연히 그 성을 이제 나가기 전에 하는 대사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토우와 대화를 하는 대사여서 많이 이렇게 엄청 신경을 쓴 대사는 아니었었어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보고 또 예고편을 보면서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광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대한 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네, 믿음을 주고 싶은 좀 마음이 큰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았어요. 또, 토우에게 또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네, 이런 게 이제 광해입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좀 성군이 돼가는 광해의 네. 모습이 중요한 장면과 대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옆에 김무열 배우님이 뽑은 명장면과 명대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이 울부짖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나와달라고 이제 그 그렇죠. 마지막 성문 안에서 버티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외국 쪽에 서서
외치는 장면인데 제가 앞으로 이제 배우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되게 기억에 남을 경험을 했던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날이 그 4차 촛불 집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입장에서든 모든 국민들이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들이 다 분명히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예. 그때 이 장면을 찍을 때 그 현장에서 있는 여자 스태프분들은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북받쳐서. 그래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이 순간에 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꼈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 또한 지금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 삶이라는 것 안에서 존재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장면입니다. 네, 명대사도 이 장면을 우리 국민한 사람으로서 다 같이 박수를 감사드려요. 여기에 나오는 대사죠. 명대사 꼽아주신 것도 예예. 네, 제발 나와주십시오. 세자저와 살려주시오라고 하는 이제 복수의 대사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노래하게 즐겨하시는 감독님들도 명장면과 명대사 여쭤보도록 할게요. 큐와 함께 부탁드려요, 감독님. 네, 큐. 오, 여기 네. 다들 어떤 노란 점퍼의 사나이를 보면서 웃고 있네요. 노란 점퍼의 사나이가 누구죠? 노래하는 그분이군요. 네, 그 코티를 자꾸 바꾸고 촬영 전날부터 배우들을 불러서 연습시키는 그분이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떤 분께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감독님? 진짜 여기 계신 세 분에게 먼저 가장 많이 해드려야겠지만 또 대리분들 사실 20명씩 매번 나오셔서 분장을 다 하시고 산으로 같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늘 매일 그렇게 하셨던 그 우리 대리꾼과 분조 또 광해와 또 그 분조 대신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일단 먼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에게도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싶고요. 저 자신 등을 보이면 제 자신에게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뜨거운 박수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이렇게 네. 저 노란 점퍼 탐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영화를 보고 관객과 질문을 받는 첫 자리예요. 되게 떨리시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그냥 배우님께 얘기해 주실 이정재 배우님께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정재 오빠 눈부시고 있는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깜짝 발표도 되나요? 질문하신 분들은 경호원 따라서 잠깐 옆에 계시면 이따 올라오셔가지고 허브와 셀카를 하실 수 있는 장난 아니죠? 이 정도의 대리분이 네,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VIP 시사회 때 먼저 보고 지금 두 번째 관람하는 건데요. 정말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 이정재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지금처럼 격한 액션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그 대리꾼에서의 액션은 거의 날것의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정말 생존을 위한 액션이었잖아요. 특히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액션 장면이 광해가 레군한테 쫓겼을 때 이제 토가 그 칼에 찔리기 직전에 광해 보고 그 찌르시라고 할 때 못 찌르니까 이제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목을 찌르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진짜 생존을 위한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하셨을 때 배우 세 분 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도 어떤 생각으로 이런 액션들을 지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나뭇가지로 목을 찌르라고 하셨나요? 배우분이 말씀하셨죠. 네. 저는 사실 국내 혹은 이제 국외 영화들 중에서 긴 칼, 이 장검으로 하는 액션들을 이렇게 봤을 때 칼길이 너무 많이 부딪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투에서도 과연 저렇게 칼을 많이 부딪히나라는 의문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무술 이제 감독님이나 혹은 이제 저희 전투 혹은 뭐 무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이제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과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 사실 그렇게 칼길이 많이 부딪히지는 않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상에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작과 어떤 그런 무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저거고, 그다음에 또 역시 감독님의 1차 주문이 이제 사실적으로 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첫 미팅 때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셨었던 거였어서 그 사실적이라는 것이 역시 이제 무술에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죠. 그걸 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네, 뭐 그 장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니까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을 여진구 배우님께서 골라주십니다. 네, 아이고 이런 거 정말 못하는데 네,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살짝 단순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만 일단 광해 역 자체는 이제 진구군이 처음으로 연기를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왜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우선 시나리오를 보면서 초반에 광해를 읽을 때는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불쌍한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쟁 중인 조선을 이끌어야 할 때 그런 막중한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은 좀 넋이 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이런 식으로 좀 감정적으로 많이 끌렸고요. 근데 광해가 이제 리더로 커가면서의 그런 주변 사람들을 아낄 줄 알고 백성을 하나하나 볼 줄 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성격이 좀 부러웠어요. 좀 질투도 났고요. 좀 배우고 싶어서 이번 광해를 연기하면 좀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네. 이제 김태현 배우님께서 골라주신 차례입니다. 네, 저요가 여기. 저요. 저요. 첫 번째 저요. 어떤 저시죠? 예. 저이시군요. 첫 줄에 앉아 계신 분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제가 그동안 봤던 그 배우님 모습 중에서 좀 가장 임팩트 있고 캐릭터와 목소리나 이런 외모랑도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선택하셨는지 예. 임팩트 있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 동시대와 맞아떨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고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못했었고 기본적으로 대립군이라는 소재가 저한테 되게 자극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 옛날에 돈을 받고 남의 군역을 대신 뛰는 사람이라는 지금으로 치자면 용병이죠. 그래서 대립군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라고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용병들의 새로운 조선에서 막 그 새로운 액션 막 긴박한 막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로 책을 봤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었고 정말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그 사람들은 정말 갈 곳 없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대립군을 남의 이름을 빌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광야를 비롯해서 모두 어떤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의 작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의 취향이었습니다. 취향 저격. 네. 감독님한테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독님께 마이크를 선택권을 드립니다. 맨 뒤에 계신 분. 네. 열심히 달려가고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깃발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왜군을 마주쳤을 때 토우가 깃발을 들고 절벽으로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게 이제 쫙 펼쳐지면서 스크린 가득 그 깃발이 메워졌었는데 그때 토우가 느낀 감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감독님께서 그 장면에 뭔가 깃발의 의미를 담는다면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께 여쭤보신 거죠? 그 깃발이 펼쳐질 때 보신 분부터 말씀하시죠. 사실 저 부분은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설명이 조금 더 잘 되게 이제 편집을 하셨어야 됐는데 아우 흥미진진하다. 네, 서로 이러면서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토우가 이제 깃발을 이제 들고 이제 절벽으로 뛰어내렸는데 외군들이 이제 그 토우가 빠진 쪽으로 이제 총을 쏘지만은 깃발에 의해서 이제 토우가 이제 가려져서 혹은 그래서 이제 토우를 이제 못 맞추게 되는 그래서 토우가 어떻게 보면 그 용이 그려져 있는 그 깃발 덕분에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조금 더.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참 저에게 고마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깃발, 교룡기라고 하죠. 왕이 그 있음을 알려주는 그 깃발은 되게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고 뒤에 가서 정말 그 토우와 광해의 나레이션으로 또 멋있게 그 용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근데 빠졌을 때 그 용의 그 모습은 사실은 토우가 이제 정신을 잃고 굉장히 이제 거의 죽어갈 때 깃발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장면 속에서 그 용이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제 콘티상으로는 용이 이렇게 진짜 컴퓨터 그래픽 용이 와서 이렇게 토우 앞에 와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주변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그러길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장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장면은 이제 뺐지만 지금 왜냐면은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의 그 용의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압도적이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토우가 비몽사몽에 거의 뭔가 이렇게 정신이 혼몽할 때 용을 보고 이렇게 뭔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나 삶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역할을 용이 해주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돌아왔을 때 토우가 용이 구해줬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는 대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됐지만 네. 여러분들만 아는 걸로 17개 입장에서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 대로 질문하셨던 분들 지금 무대로 모시고 홍보 이벤트 다 해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죄송해요. 네. 자 무대로 빨리 오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빨리 너무 떨리죠? 자, 각자 빨리빨리 이 기회가 한 1분 안에밖에 없어요. 빨리 하셔야지 않으면 이 기회 다 날아갑니다. 네. 난리가 났군요. 네, 원하시는 분들 빨리. 어머, 어떡해요.
찍으시더니 흔들려가지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하셨나요? 네. 축하드려요. 이러니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리가 없죠. 저 혹시 감독님은 안 원하십니까? 대박이죠. 여러분 저희 일어난 김에 포토타임 지금 한번 할까요? 네. 다들 카메라 꺼내셨습니까? 네, 그럼 약간 앞으로 네 분 와주시고요. 제가 왼쪽부터 왼쪽, 중앙, 오른쪽 세 명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부터 가주시고요. 왼쪽. 감독님 빨리 오세요. 빼지 마시고. 네, 왼쪽. 자, 이제 중앙. 팡팡팡팡. 네, 그리고 오른쪽.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네. 자, 이제 포토타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속에서 벌어진 왕과 백성의 이야기지만 결국 대립이라는 남대신사한 삶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힐링 영화로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다시 찾는 그런 영화로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외국에서부터 불어오는 거대한 히어로의 돌풍을 불고 저희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안 계셨던 따로 16개관에서 같이 생중계를 지켜봐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영화 이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촬영하면서 저는 관객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많은 걸 느끼시겠지만 아주 살짝의 위로를 느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추억 생긴 것 같네요. 네, 기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희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대립군 보시고 많은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도 끝까지 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개봉일이 언제입니까? 5월 31일 수요일 아닙니까? 그 전까지 이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프로시다. 네, 말 안 해도 다 잘 알아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본 관객분들이랑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열띠게 얘기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다 같이 인사하고 배우님 세 분과 감독님 먼저 퇴장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쪽 내려가시는 동안 큰 박수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할리우드 블록버스 공세가 시작되는데 여기 레드카펫인 줄 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보여준 어떤 오락적 재미와는 좀 다른 감동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화답해도 어떡해요. 여러분 오늘 너무 눈요기도 잘하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다들 즐거우셨죠? 네, 대립군 정말 좋은 감동이 있는 영화니까 오늘 느끼신 감동을 친구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